안녕하십니까. 고수익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4년 고1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독서 부분, 비문학 부분 16번부터 21번까지 지문 한번 강의해 보겠습니다. 좀 어려웠을 수 있겠습니다. 쌤이 문항별로 파란색 펜으로 정답률을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 먼저 보고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1문단 민법에서는 법률행위는, 그러면 법률행위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법률은 이제 사회지문인데요. 사회지문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자주 나오는 경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지문인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학 있습니다. 일반 사회학. 비중으로 따지면 나올 때 아마 4대 4대 2 이 정도 나옵니다. 자, 법률 지문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지문에서 출제 요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무조건 개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도 중요합니다. 조건, 여러 가지 조건 빠뜨리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예외 조항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효과, 어떤 법률 용어의 효과, 이것을 중시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자의 고의나, 고의라고 했고요. 과실로 실수죠. 과오나 실수, 위법 행위로 인해서 그 다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를 쌤이 A라고 할게요. 고의나 과실, 위법 행위는 B라고 하겠습니다. 손해를 가하는 것을 C라고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도끼를 들고, 도끼입니다. 깃발이 아니고 도끼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때렸다 합시다. 이 사람은 이제 피가 막 납니다. 피가 콸콸콸 납니다. 으악 하고 이제 쓰러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고의죠, 고의. 그러면 위법행위, 법적으로 이제 법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 머리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A, B, C 다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가지 조건이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조건. 첫 번째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라는 조건. 그 다음에 위법행위라는 조건. 그 다음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는 조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 고의는 이제 A-1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실행한 것을 말하고, 과실은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행한 것. 그러면은 고의의 경우는 이제 의도적이죠. 고의적으로. 과실의 경우에는 예상을 못했어요. 예상을 못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 있는 친구가 나무를 하려고 도끼를 휘두르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맞았다면 의도적이 아니라 과실이 되는 것이죠. 고의가 아니라. 여기서 과실은 정상적인 의무인 주의 의무. 그럼 정상적으로 요구되는 의무가 주의 의무입니다. 다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과실의 의미입니다. 과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은 사회적 통념상 보편적인 사람인 사회평균인, 자, 이 개념이니까 따옴표도 있죠. 그죠? 기준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즉 일반적인 개인이나 능력, 사정 등은 고려하지 않고 평균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손해라고 했던 C 있죠. C의 경우에는
불법 행위 비포 애프터에 따른 피해자의 이익 상태가 차이, 손해가 나는 것을 손해의 의미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가해자가 배상해야 된다고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손해가 가해자의 처음에 나왔던 그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상태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깨졌다면, 만약에 찢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해주고 꿰매서 흉터는 조금 남겠지만 원래 상태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시켜 놔야 된다. 차가 부서졌다면 차를 수리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점에서 일반적으로 법적 정의가 구현된 것으로 받아들인 자, 법적 정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그럼 여기도 조건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배상받는 조건입니다. 조건. 그러면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은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조건이 첫 번째가 되겠죠. 법원에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금전적으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도의적으로 미안해 한다고 배상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요, 피해자의 손해에 피해자 과실도 관련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쌤도 한 번씩 상상을 해보는데, 운전을 하다가 보면 만약에 이제 그 차량이 이렇게 보행자를 이렇게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어떤 할머니가 이제 중간에 갑자기 갑툭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넘어지는 바람에 많이 다치시진 않으시고, 이제 그때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합의를 해서 그때 20만 원인가 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진짜 그 다음에 좀 더 운전 조심하게 되지만, 할머니가 막 횡단보도가 아닌데 막 뛰어들었거든요. 근데 물론 쌤이 이제 가해자가 되고 할머니가 이제 피해자가 되는 거지만, 할머니도 잘못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횡단보도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저기 멀리 보이는 신호등 횡단보도를 바라보고 막 대각선으로 막 뛰어오니까 쌤도 이제 전방 주시를 못한 거죠. 쌤한테 잘못이 있습니다만은 할머니도 좀 잘못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들어봤어요? 이제 5대 5다, 뭐 6대 4다, 이렇게 피해자 비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해자의 잘못도 있지만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불법 행위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고의에 의한 거하고 저기 뭡니까, 과실에 의한 거. 그래서 이제 고의에 의한 경우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무조건 다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해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라면 가해자 과실도 있고 피해자 과실도 있는 거잖아요. 서로 실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가해자는 의도가 없었죠. 왜냐하면 과실이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도 일정 부분에 과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해자 과실도 있고 피해자 과실도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좀 부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횡단보도 아닌 경우에 무단횡단으로 막 뛰어들어서 그 사람이 다쳤다면 정말 멈출 수가 없겠죠. 제 자동차 입장에서도.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이 아닌 부분에 대한 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내가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피해자의 손해를 원래 상태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해자와 가해자의 과실도 있고 피해자의 과실도 있잖아요. 서로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고려해서 손해에 대한 부담을 배분, 나누는 것까지 고려하는 겁니다.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우리 법적 정의를 구현한 거로 보는데, 이런 거를 우리 배분적 정의라고 한다고 네모가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걸 시험 내는 모양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4문단.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피해자의 과실도 관련된 경우를, 아까 우리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있잖아요. 그때 이제 과실상계라고 하는 것을
적용한답니다. 개념 오니까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과실상계는 가해자가 지급해야 될 손해배상액 중에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되는 만큼 빼는 겁니다. 자, 뭐냐면은 가해자가 지급해야 될 손해배상액 중에서 이제 만약에 이게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 중에서 피해자 과실에 해당되는 건 피해자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치료를 받던 수리를 하던 10만 원 정도 9대 1이라면은 그래서 가해자는 총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상계, 그러니까 빼는 겁니다. 그럼 피해자의 과실에 대한 판단을 할 때도 그죠? 그래서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해자도 사회 평균인. 그래야지 공정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그 1번 문제, 그러니까 16번 문제를 먼저 풀까요, 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가나 둘 다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1번, 2번 선지 있잖아요. 이게 경우에는 우리 가를 읽어봤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있죠. 소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가와 관련된 것만 일단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범위를 좀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되기 때문에 16번 문제 먼저 푸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우리나라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법률 규정이 등장하게 된 배경, 발전해온 과정. 우리 배경이나 발전해온 과정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우리나라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를 열견하고, 우리 사례가 선생님이 아까 뭐 도끼로 사람을 쳤다든지 실수로 이렇게 다쳤다든지 자동차 사고 이런 사례를 들었지 이 본문에는 사례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조항도 몇 항 이런 거 없었죠. 그럼 3번 4번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1번 2번을 이렇게 소거하고 정답 맞힐 확률이 처음에는 20%였는데 지금 이제 3개 남았으니까요. 33%까지 이렇게 정답 맞힐 확률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행위와 관련된 법률 규정을 밝히고 규정이 적용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한번 선생님 찾아볼게요. 이 문단을 한번 보실까요?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불법 행위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법률 규정, 이제 민법이잖아요. 그 규정되는 모습을 다루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노란색으로 칠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도 왼쪽에 볼게요. 이 문단입니다. 이 문단에 보면은 우리나라 민법, 우리 가해자가 배상하는 걸 규정하고 있다. 규정하는 양상을 지금 밝힌 거기 때문에 노란색 근거를 가지고 일단 가는 맞다. 나는 일단 안 봤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17번 문제는 한번 풀어볼까요? 민법에서 불법 행위 전후에 이익 상태 차이를 손해를 한다. 손해 개념어입니다. 개념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빨간 형광펜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손해다. 우리 여기 있었네요. 여기 있네요. 1문단 맨 마지막에 손해는 불법 행위 전후에 다른 피해자의 이익 상태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거 뭐 시력 테스트 문제 같죠, 그죠? 그대로 1번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제 1번을 소거할 수가 있는 거죠. 틀린 거 찾는 문제잖아요, 그죠? 여러분, X를 찾는 문제, 아는 문제는 이제 부정 발문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것은 긍정 발문인데, 긍정 발문, 부정 발문을 착각해서 X 찾는데 O 찾는다든지 이렇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O 찾는데 X 찾는다든지. 그래서 이런 장치를 X, O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2번 민법에서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가해자가 고의, 과실을 법원이 입증하도록,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법원이 입증하도록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죠. 여러분, 피해자가 입증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었지? 여기 조건이 있었네요. 이 문단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5번째 줄에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가해자가 고의나 과실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이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입증하는 건 맞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거지 법원이 입증하는 거 아닙니다. 피해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2번은 바로 틀렸네요. 그래서 바로 확실히 X를 찾았다면 여러분 3, 4, 5 선지는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3번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부하는 거니까 여러분 아마 이거 공부하면 내신 공부하는 차원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민법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된다. 바로 밑에 있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바로 칠할게요.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5번은 볼 수가 없네요. 공동 불법 행위라는 걸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자 18번 문제 하겠습니다. A, B가 지금 보니까 나 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가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풀기로 하고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문제. 이 기억 문제도 참 19번 문제는 섹시한 문제입니다. 아주 섹시한 문제인데요. 쌤이 이거는 형광펜을 오렌지로 한번 장착해 볼게요. 이는 과실상계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유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 노란색이 앞에 있겠죠. 바로 앞에. 요 노란색 요 기억이 있으면 요 앞을 보세요. 그러면 사회 평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피해자의 과실에 대해서 판단할 때도 사회 평균이를 한다. 그죠? 그러면 공정하려면 가해자도 사회 평균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보니까 사회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가해자의 그 과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과실 얘기잖아요. 전부 다 가해자의 과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가해자의 공인한 과실입니다. 그러면 가해자도 사회평균으로, 가해자의 과실도 사회평균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사회평균. 그래 쌤쌤이 되죠. 그러면 답을 바로 찾아도 되는데요. 1번에서는 그 금액을 서로에게 동일하다. 그냥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몇 대 몇으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과실 비율이 왜 동일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지급받은 액수를 고려한다는 것도 틀렸고, 4번 보면 과실상계를 적용할 때 동일한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회평균이란 기준 자체가 동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해자의 과실도 피해자의 과실도 동일한 기준인 사회평균인이라고 하는 사회평균인이라는 기준은 양쪽 다 동일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문제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고2, 고3 올라갔을 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런 문제를 잘 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잘 냈습니다. 5번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일단 우리 B를 보고 나중에 판단하는 걸로 하고요. 21번 문제는 지금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1번에 A가 어디 있나요? A를 보면 3화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쌤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노란 형광펜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자, 문맥적 의미 문제인데요. A라고 되어 있죠. 그럼 A를 찾으세요. 그러면 3화를 보지 마시고 3화 앞에 있는 기준으로를 보시면 됩니다. 기준으로. 그럼 쌤이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기준으로. 그럼 여러분 이제 두 가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판단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그 의로를 보시면 됩니다. 의로. 그래서 의로하고 동시에 비슷한 말로 볼 수 있는 거 로이죠. 로나 의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생략된 것도 다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요 조사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법이라고 하는데 이 구조가 같아야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 로가 있죠. 로. 그럼 2번은 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3번은 취미로 삼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은 자연을 벗으로 삼아 이렇게 할 수 있죠. 벗으로 삼아. 그 다음에 5번에 신조로 삼아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제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빨간 건데요. 이 기준이라고 하는 명사 있잖아요. 이 명사와 가장 비슷한 카테고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범주법, 카테고리법인데요. 가장 유사한 걸 찾으면 됩니다. 기준하고. 그러면 제자는 사람이니까 땡이에요. 그죠? 제자는 눈에 안 보이는 걸 해야 되는데 기준. 제자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취미, 이거 내두개 벗은 이제 사람이니까 이제 땡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벌써 세 개를 찍겠잖아요. 그러면 신조로 삼아, 근면을 신조로 삼아, 신념과 조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 두 개 남았잖아요. 취미로 삼아하고 신조로 삼아 중에 기준하고 가장 비슷한 게 뭐냐. 바꿔봐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준으로 삼아로 대체하더라도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요즘 내가 기준으로 삼아 그림을 배운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답을 이렇게 5번 골라내는 방식으로 풀면 여러분 감에 의해서 푸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글을 보고 나머지 문제들을 설거지
할 겁니다. 그러면 낙을 보기 위해서 쌤이 왼쪽 단으로 오른쪽 단으로 이제 옮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낙을 보겠습니다. 불법 행위가 여러 명의 가해자에 의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아까 가해자가 한 명이라고 계속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러 명입니다. 가해자가 여러 명인 거죠. 그때는 이제 공동 불법 둘 다 발음이 됩니다. 행위로 규정한다. 그러면 우리 이제 16번 문제를 바로 풀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 불법 행위가 가해자의 고의 없이 과실만으로 이제 의해서 발생했고, 가해자들이죠. 이번에 복수입니다. 여러 명이니까요. 여러 명하고 가해자들하고,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피해자가 한 명인데 가해자가 여러 명인 거죠. 여러 명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얘는 지금 도끼를 들고 설치고, 얘는 이제 칼을 들고 설치고, 알겠죠? 뭐 이 친구는 총을 들고 설치고, 얘는 이제 활을 들고 설친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공격을 했다. 그래서 피해자가 다쳤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때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고, 그러니까 가해자의 과실도 있고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고 인정될 때는 가해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손해배상액에서 과실상계잖아요. 피해자의 과실이 해당되는 만큼 감액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동불법 행위는 가해자들의 각각의 과실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미친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전체 10으로 보고 얘가 3대 2대 그다음에 1, 그러면 3대 2대 1이면 6이죠. 그러면 4,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피해자의 손해를 가해자가 부담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부담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다양하게 이제 살펴볼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공동불법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가해자가 연대해요.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예외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요거를 염두에 두고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을 수 있죠. 우리 영어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예외가 참 많잖아요. 그죠? 뭐 사역동사 해놓고 예외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가해자들이 연대해서 함께해서 배상한다라는 민법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연대해서 배상한다는 뜻은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는 과실이 경미하다는 것은 가볍고 작다 이런 뜻입니다. 가볍고 작다. 그러면 경미하다 반대말이 이제 중대하다입니다. 아주 무겁고 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과실이 경미한 가해자라 하더라도 본인 외에 다른 가해자들에게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다면 단독으로 손해배상 전체를 책임질 수 있다는 의미다. 무슨 말이냐면 가해자가 우리 3명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가해자 1, 가해자 2, 가해자 3이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피해자도 여러분 책임이 있다고, 과실의 책임이 1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가 합쳐서 9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4대 3대 2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그러면 9가 되죠. 그죠?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쌤이 이제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연대 책임을 가지게 됐을 때, 우리 가해자들이 연대 책임을 가지게 됐을 때, 가가 만약에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그러면 가2하고 가3가 이제 가1이 가지고 있는 40%를 책임을 대신 져야 되는 거죠. 대신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원래 상태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가1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신에 가2하고 3이 대신 이렇게 맡아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못 갚는 것을 얘네들이 이렇게 맡아서 책임을 져준다는 거죠.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이 이제 연대 방식이 되는 겁니다.
손해배상액은 가해자 각각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영향을 미친 정도에 관계없이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그러면 합쳐서 구를 책임진다 이런 얘기죠. 뭐 예를 들면 EX입니다. 이거 for example 피해자 갑이 가해자 을병 그러면 가해자가 2명이죠. 공동 불법 행위로 1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합시다. 갑 을병 그러면 갑도 과실이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10% 그다음에 30% 60%니까 10만 원 30만 원 60만 원의 어떤 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럼 을과 병은 30하고 60%를 배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 배상에서 10만을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실상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법원에서 과실의 비율은 판단하고 각자가 실제 배당할 금액을 지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을과 병은 법원이 판단한 과실 비율을 기준으로 삼아 각자가 배상할 금액을 합의하여 정하게 된답니다. 만일 병이 60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파산해서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을은 원래 30%지만 갑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손해배상할 수 없는 60까지 떠맡아서 90을 배상할 수 있게 되는 얘기가 연대책임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문단. 하지만 을은 좀 억울할 수 있겠죠. 손해배상액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는 방식. 금방 우리 금방 가 방식이었죠. 이게 이제 가 방식이 됩니다. A 방식이죠. A 방식이 됩니다. 이 적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독립적으로 일어난 여러 불법 행위, 우연한 이유로 하나의 손해를 일으켜 불법 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볼까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과실로 만약에 병을 병을 이제 손해를 끼쳤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해를 끼쳤다 합시다. 그런데 우연히 함께 한 게 아니라 우연히 하나의 손해를 일으키게 된 경우죠. 그러면 과실이 적은 사람인데도 손해배상 전액을 배상하게 된다면 좀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신이 부담해야 될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실제로 배상한 경우 초과 부담한 금액을 다른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를 받은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으면 청구한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를 고려해 판례에는 예외적으로 아까 쌤이 원칙 반대말이 예외라고 그랬잖아요. 연대배상 방식이 A가 됩니다. 그렇지 말고 더치페이로 하자는 얘기죠.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만큼만 개별적으로 배상하는 방식. 그러면 요 B 방식은 보통 전문 용어로 뿜빠이라고 하죠. 그래서 n분의 1로 하는 거. 가해자들의 공모행위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그래서 따로따로 한 겁니다. 손해배상이 너무 거의 큰 금액이고 가해자 각각 과실이 손해 미친 영향 차이를 비교적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경우에 법원이 판단해서 적용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A가 원칙이고 B가 예외입니다. A가 원칙, B가 예외입니다.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과 피해자도 과실도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과실을 각각 개별적으로 비교해서 지정해 주는 겁니다. 금액까지 지정해 주는 겁니다. 비율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피해자와 가해자 1은 1대1 피해자와 가해자 2는 1대3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가해자 1, 2에 각각 실제 배상 금액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방식을 따른다면 이 방식이 바로 개별 배상 방식이죠. 개별 배상 방식. 연대 배상 방식, 개별 배상 방식.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각각에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어려움,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과실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면 된다는 점에서는 가해자한테는 정당한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더치페이가 훨씬 더 합리적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글을 읽었고요. 그러면 문제 적용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글을 읽었고요. 우리 첫 번째 문제 16번 문제 돌아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1번, 2번을 소거했는데요. 3번 불법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을 분류했다고요?
꿈꾸고 있나? 그다음에 4번 불법 행위의 개념과 법률. 우리 불법 행위 개념은 가에서 얘기했습니다. 뭐 이론적 뭐 학자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보니까 법률 행위에 대한 법률 규정을 적용되는 사례라고 했잖아요. 우리 아까 살펴본 것처럼 다시 한번 노란색 꺼내가지고 우리 규정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정답을 5번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여러분 16번 해결했습니다. 17번 우리 해결했는데요. 4번, 5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번, 5번 해결했지만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답만 맞히고 넘어가는 거는 이제 학습은 아니죠. 자, 공동 불법 행위 중에 독립적으로 일어난 여러 행위가 우연한 이유로 하나의 손해를 일으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자,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제 산문단에 있었네요. 자, 그러면 쌤이 아까 오렌지까지 써먹었으니까 쌤이 이제 보라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쌤하고 공부하려면 이제 비문학 공부할 때는 형광펜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한 6가지 정도 색깔. 요런 얘기 블라블라 우연히 하나의 손해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산문단입니다. 산문단. 산문단에 두 번째 줄이죠. 독립적으로 일어난 여러 불법 행위가 우연한 이유로 하나의 손해를 일으켜 공동 불법 행위가 되는 때도 있다. 그대로 있습니다. 실용 문제입니다. 다음에 5번 공동 불법 행위가 가해자에게 부담한 금액을 초과해 배상했을 때 초과한 금액을 다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죠. 자, 이것도 바로 밑에 나와 있으니까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신이 부담해야 될 손해보다 초과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경우에 초과 부담 금액을 다른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하면서 5번도 그대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18번은요. 자, 배분적 정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배분적 정의. 배분적 정의 관점입니다. 자, 배분하는 겁니다. 그죠? 법적 정의고 배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방식과 B 방식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A 방식은 연대 책임입니다. 연대 부담입니다. 정확하게 뭐라 그랬더라? 연대 배상 방식이고요. 연대 배상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 개별 배상 방식입니다. 자, 금액까지 지정해 줍니다. 그죠? 금액까지 지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 사회 평균으로 기준하는데 A보다 B를 정당하다. 여러분, 그거는 양쪽 다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양쪽 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둘 다 해당되니까 누가 누구보다 더 정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2번은 예상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피해자의 손해를 예상했다. 그러면 이건 오히려 고의 아닙니까? 근데 과실인데 왜 고의가 나옵니까? 3번에는 자신의 과실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신 책임만 부담한다면 B가 더 낫겠죠. 왜냐하면 더치페이니까. 그죠? 다른 사람 책임까지 내가 떠넘기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 다음에 가해자가 단독입니다. 단독입니다. 단독일 경우에는 B든 A든 상관없는 거죠. 그죠? 피해자가 여럿이고, 이거는 다른 경우네요. 그 다음에 5번 경우, 4번 생각해보게. 피해자가 여럿이고 가해자가 한 명이라면 이 사람이 혼자 다 배분하니까 B든 A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5번에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적을수록 자신이 받을 손해배상이 늘어난다. 왜 손해배상액이 늘어납니까? 손해배상 한정돼 있죠.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도 소거하면 답이 3번입니다. 자, 그러면 19번은 우리 아까 해결했죠. 그러면 남은 문제가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보니까 A 법인과 B사와 C가 있습니다. A가 부주의를 했네요. 부주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과실이 되겠습니다. 오류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B는 그 보고서를 근거로 투자상품을 C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A는 이제 보고서를 잘못 썼고 B는 C한테 상품을 이제 팔았습니다. 그래서 B사는 투자 유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C는 성급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손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피해자가 되겠고요.
A법인과 B사는 가해자가 됩니다. 그러면 공동 불법 행위가 되겠네요. 그리고 C가 이제 마이너스 10의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C는 내 손해는 A, B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C는 가해자가 A, B야. A, B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었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보니까 공동 불법 행위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C 과실도 인정했어요. 근데 과실 비율을 3대 6대 10으로 판단했습니다. 30%, 60%, 10%로 했습니다. 자, 근데 금액을 지정해 주지 않았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A 방식이 되는 거죠. 금액을 지정해 주는 게 B 방식, 더치페이 방식, 개별 배상 방식이니까 이거는 A 방식이 연대 배상 방식이다 라고 여러분이 캐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자, A 법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결한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부주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과실이라고 했으니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의가 없는 건 과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주의가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도한 것은 고의죠. 그래서 이제 과실이다라고 보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 A 법인과 B 사이의 과실에 대해서 이제 지정해 줬잖아요. 그래서 3대 6, 30대 60으로 지정해 줬습니다. 그 금액을 지정한 게 아니라 비율만 정했습니다. 그래서 합의하여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합의하여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그 페이지의 오른쪽 단에 보시면 페이지 6페이지의 오른쪽 단에 보시면요. 금액을 합의합니다. 그래서 이 문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3번 A 법인 과실이 B 법인보다 작다고 판결했다잖아요. 그래서 비율을 30대 60으로 했으니까 작은 게 맞습니다. B사가 파산하여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A는 단독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 아니죠. A가 다 책임져야 돼요. 왜냐하면 연대 책임 방식이기 때문에 연대 배상 방식은 대신 책임져야 됩니다. 그죠?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A법인과 B사가 실제 배상할 금액을 법원이 지정해 주지 않은 것은 C가 입은 손해를 A, B가 연대 배상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C 과실을 인정한 것은 C가 투자를 할 때 정상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보시면 정상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이 여러분 1문단, 가의 1문단을 보면 정상적 요구되는 의무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가 과실이 되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C에서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 지문은 대체로 학생들이 가나 좀 길지만 그래도 정답률이 높게 고1 학생들 치고 좀 잘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풀어낸다는 건 고1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잘 풀었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이제 고2가 되면 잘 푸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모의고사는 고1용보다 고2, 고3에게도 풀어봐도 좋은 학습 자료가 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인 것 같습니다. 자, 강의가 한 40분 가까이 됐네요. 이것으로 마치고요. 뒤에 있는 비문학도 쌤이 해설 강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수익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